3월 1일 주간뉴스 일정입니다. 네, 조상님들 덕분에 일단 이런 전쟁 리스크를 하루 정도 더 우리는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단행을 해왔죠. 이렇게 계속적으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초기 단계는 4일 정도 작전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영상을 올렸죠. 실제로 백악관에 올라온 영상인데 주요 내용이 이거예요. 어, 우리가 공격을 끝내면 당신들의 정보를 접수하라.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여러 세대에 걸쳐 유일한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에 이란에서 이란의 봄이라고 하는 민중운동이 일어났고 그걸 이란 정부에서 굉장히 강경하게 제압을 하면서 2만 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을 정도로 지금 이란도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약해진 상황인데 미국도 이제 예전에 뭐 이라크라든가 그런 사태를 통해서 육군을 넣는다든지 본인들이 직접 영토를 뭐 점령한다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확실히 다른 좀 해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해법이라고 하는 건 좀 그렇네요. 다른 전략을 세운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란의 이런 군사 정보를 좀 약하게 만들게 된다면은 여러 분들이 결국에는 정권을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주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내용이 있고 일단은 요 두 개에 관련된 내용에서 좀 큰 이슈가 나왔죠. 우선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합니다. 네, 하메네이가 드디어 죽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이란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뭐 제2의 제3의 이런 또 카메네가 나오겠지만은 일단은 상징적인 인물이 죽었다는 것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딱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원유가 원래 여러분들 이 플러스 10일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떨어졌어요. 네, 이게 위켄 오일인데 플러스 10일까지 떨어졌다가 살짝 떨어지면서 전쟁 조금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수장이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변동성은 좀 생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유가입니다, 유가. 예, 가장 중요한 건 유가인데, 일단은 오펙 플러스에서 이번 이 전쟁으로 만약에 석유에 대한 좀 분쟁이 가격의 변동성이 생기면은 우리가 조금 더 생산할게. 역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유일한 장점, 네, 유가를 잡고 있다는 거죠. 유가를 잡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오펙 국가들이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란이 전 세계에서 3에서 4% 정도를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예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적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만약에 원유를 생산하지 못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란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또 있죠, 여러분들.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여기서 만약에 봉쇄한다거나 아니면 여기 또 지지가 된 디스크리에서 배들이 피격을 당하거나 뭐 기뢰를 깐다거나 해서 못 들어가게 된다면은 여기 원유만선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란이 이거를 폐쇄하게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석유 공급량 20% 이상의 중단해버가 이란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네, 운운할 수 있는 이런 석유의 가격이 가장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4위, 5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석유를 진짜 어떻게 한 방울도 안 나기 때문에 그냥 전량 수입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사우디 중동 의존도가 70%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냥 석유만 보시면 돼요. 그냥 국장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유가입니다, 유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튀느냐 마느냐. 뭐 거듭 설명드렸지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재촉발되죠. 모든 여러분들이 물류의 가장 기초 가격이 유가부터 시작합니다. 배로 움직이고 비행기를 띄워야 되고 네,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가의 변동성이 과연 얼마나 튀느냐 월요일날 우리나라 휴장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화요일날 증시의 충격이 전해질 거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원유의 가격이 아마 코스피에 그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또 이제 중단이 되면은 또 발틱 운임지수 요게 또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이미 튀었긴 한데 여기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물류 운송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석유 물류 운송 관련 테마주들이 전쟁에서 최대 수요주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이 유가가 그렇다고 지금 보시는 거는 국제유가가 WTI 기준입니다. 국제유가가 갑자기 막 100달러 이상까지 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펙이 여전히 또 증산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근데 튀었잖아. 막 120달러 이때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최다 국제유가 150달러 간다 뭐 난리를 떨었는데 어떻습니까? 떨어졌어요 결국에는. 전쟁 전까지 다시 돌아왔다고. 이건 제가 기억하는 제가 주식을 이제 10여 년 동안 하면서 기억하는 국제유가는 단기적인 쇼크, 뭐 단기적인지 장기적인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옵니다. 늘 그랬어요 늘. 국제유가 막 올라간다? 이거 나올 수가 없었어. 이때까지 늘 돌아왔어.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12년 차인데 결국에는 돌아오더라. 별 정말 큰 이슈가 아니면은 웬만해서는 돌아오더라. 그래서 유가에 대해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을 것 같다. 장기적으로는. 물론 유가가 여기서 막 10달러 이상만 올라가도 고유가죠 살짝. 80달러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1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이렇게 나오기는 오히려 좀 힘든 체제에 돌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걸 우리가 곡물로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났을 때 곡물 가격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에서 4위에 해당되는 곡물 수출국이었잖아요. 아직도 그 곡물 지대가 그냥 그대로 폐업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도 곡물 생산하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떨어졌어요. 결국 대체제를 찾는단 말이야 다. 여기서 난리 났죠 막. 거의 뭐 3배 4배 올랐는데 다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원자재가 변동성이 크긴 하겠지만은 항상 저는 제가 있었던 12년 동안은 전쟁이라는 거는 뭐 이런 말 좀 그렇지만은 기회였다. 매수할 수 있는, 분할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크게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뉴주시가 이번 주죠 떨어진 거는 전쟁 리스크뿐만 아니죠. 이번에 뭐 인공지능 사무대출 위기가 계속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 키움증권에서 좋은 리포터가 나왔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링크는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대출 문제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사모가 아시겠지만은 은행보다 당연히 더 수익률이 높죠. 수익률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하고 투자도 돈이 더 많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은행보다 더 많이 부실 이런 채권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이 단기적인 이 문제가 결국 기존에 있던 뭐 금융위기까지 번질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기초자산 자체가 전체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번에 블로그 사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재편되는 거지, 시장이 재편되는 거지, 금융위로 가기까지는 규모 자체가 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단기적으로 산업의 전환에 따른 수급의 이동, 자금의 이동이라고 보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건스탠리를 포함한 글로벌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코스피에 대한 전망을 올리고 있어요. 뭐 노무라 증권이 이번에 상단을 8,000원 잡은 거 굉장히 유명하고, JP모건도 7,500, 여기 모건스탠리까지 7,500까지 잡았습니다. 이 모건 형제들이 갑자기 후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국내 증권사보다 더 외국계 증권사들이 더 크게 전망을 잡고 있다는, 사실 뭐 국내 증권사 다 틀렸죠 올해. 다 틀렸기 때문에 여전히 좀 유효하지만은 단기적인 조정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단기적인 조정이 5천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5,000포인트까지는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다는 점들을 염두를 한다면은 역시나 분할 매수가 여전히 답이라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할 매수 안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 자, 그리고 뭐 이런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지금 비트코인은 양봉 전환했어요. 전쟁 날 때 떨어졌다가 다시 그 전쟁 전각에 돌아왔어. 아이러니하죠. 지금 이 상황에서 자산의 움직임으로 꺾이는 거지, 전쟁은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는 점들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보면은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전쟁 나면은 절대 떨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기 전가까지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삼성전자가 한국기업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정말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돌파를 했고 이게 세계 12위의 규모다. 저는
삼성전자가 누누이 TSMC를 따라가야 된다. 그냥 TSMC랑 동급이 돼야 돼요. 동급이. 그 정도까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강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저는 계속 삼성전자가 TSMC를 따라잡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시가총액이 여러분들 2배 차이 나요. 말이 안 되잖아. 예.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업체랑 종합가전업체랑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더 올라가야 됩니다. 예, 더 잘하면 돼가 이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여러 HBM 관련 테마주들이 올랐다는 점들. 뭐가 지금 그냥 지금 증권사에서 삼성전자의 가격 올리냐면은 결국 HBM 가격이 기존의 DRAM 반도체보다 30% 비싸단 말이에요. 마진율이 높은 장비란 말이야. 이 HBM을 도입하는 국가들이 지금이야 뭐 미국이라든가 다른 몇몇 기업들 뿐이겠지만 이게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로봇을 만들어야 되고 로봇을 움직여야 되고 더욱더 뭐 많은 다양한 이런 가전제품이라든가 우리가 생각하는 곳에 인공지능이 녹아들게 된다면은 더 강력한 제품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들, 이런 것들이 강력한 실적 전망치로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있는 게 아니죠. 네, 삼화현미, 현대차도 역시나 새만금의 구조원 투자를 하게 되면서 네, 크게 탄력이 나왔고, 그냥 지금 이제 현대차가 왜 오르냐? 실적이 그렇게 좋게 나왔지 않았죠. 네, 거듭 강조드리지만은 현대차가 지금 제조업에서 성장주인 로봇주로 사이클 산업에서 성장 산업으로 지금 기업을 자체를 구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PER, PBR이 새롭게 적용될 겁니다. 아마 거기에 따른 기대감들이 많은 거고, 예, 개인적으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100만 원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 로봇 스타트 업종에 굉장히 잘 적응했고, 제가 뭐 장전시장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현대차를 제가 극찬할 때 두 가지를 말씀드리죠. 예, 현대차는 구조적인 유연함을 가지고 있다. 예, 이 구조적인 유연함이 현대차를 좀 끌어갈 수 있다는 점들. 그리고 확실히 정의선 회장님의 리더십이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재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에요. 재벌 경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단점인데 가장 장점이 오너가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시장을 잘 이끌어내면은 성공합니다. 이게 재벌 기업들 특징이에요. 근데 현대차가 지금 이걸 해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의선 회장이 정말 능력이 전 나쁘지 않다. 물론 자율주행 사실 사기 먹은 거는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쩌겠습니까? 대놓고 사기치겠다는데. 그래서 그것만 잘 수습하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적인 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구글이라든가 협업하면 돼. 오히려 협업하면 되니까 너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좀 이 로봇 기업으로 전환한다면은 충분히 100만 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시겠지만 용쌤이 예전에 많이 인증했죠. 현대차 거의 3년 넘게 장투하고 있는데 팔 생각이 없대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만 원까지 좀 그냥 배에 힘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그리고 현대차는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뭐 어떤 숙제가 있냐면은 네, 지주사 빨리 개편해야 돼요. 아트라스도 상장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문구 회장님, 명예회장님 지분도 정리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아.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그룹주들, 현대차 너무 비싸다 이거 제가 올려드렸죠. 네, 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차 타이거 요거 좀 분할 매수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뭐 이번에 ESS 2차전지 관련 테마도 계속 좋은데 제가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계속 좋고 그냥 다 필요 없고 한중 NCS, 예, 뭐 삼성 SDI도 다 좋아요. 대형주가 좋은데 뭐 그냥 대형주는 다 추천하니까 제가 추천 안 하는 거고, 대형주에서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한중 NCS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상승 종목들, 동전주가 너무 많이 움직였죠. 네, 코스피에서 동전주들이 계속 많이 움직였는데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액면병합이라든가 1,000원 이상 올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기업들이 좋은 것 같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 대신에 한미반도체, 하나비전, 네, 그리고 뭐 HMX 뭐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다는 점들, 그리고 로봇 관련 테마주도 코스닥에서는 오랜만에 탄력이 나왔다는 점들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여러분들. 네, 정말 조상님들 감사합니다. 전데니스 가루도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됐죠. 월요일은 휴장이고, 그리고 화요일날 네, 이재명 대통령 필리핀 국빈 방문 제외하고는 뭐 큰 일정은 없습니다. 네,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방문하게 되죠. 그리고 수요일에는 네, 중국 양행어 개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죠. 네, 중국 양행어 개최하고, 뭐 금융위 디지털자산 기본, 뭐 가상자산위원회 개최하고, 뭐 스마트 공장 자동화 사업 쪽 코엑스가 개최합니다. 뭐 시장에 크게 영향 줄 수 있는 내용은 없어요. 네, 양해가 가장 중요한데 이게 좀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양해도 일정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뭐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는 그렇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K뱅크 신상장 카나프 테라피티스 네, 공모청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모청약 하셔야죠. 네.
자,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네, 서버 타임이 시행이 됩니다. 네, 이제 좀 빨라져요, 여러분들. 네, 그냥 이거 금요일이 아니고 8일부터인데 이제 개장 시간, 피한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 1시간씩 땡겨진다는 점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STM이 쉬운 상장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매크로 지표는 볼 필요 없고요. 매크로 지표는 결국에는 저는 5월까지 매크로 지표는 의미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어차피 케미워 씨가 발언 한마디 하면 다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말 동안에 카톡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카톡이 정말 쏟아지더라고요. 예. 별 걱정 없어요. 우리 전쟁 준비해놓고 포트폴리오 만들어놨는데 뭘 또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다 걱정을 하니까 좀 그냥 쉬세요. 이거 우리가 걱정한다고 뭐 전쟁 끝납니까? 우리는 이미 이렇게 대응을 했고, 예, 오히려 늘 말씀드리지만 전쟁은 매수 타이밍이었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돈 벌어 오세요. 아, 쉬시고 열심히 또 에버리지나 돈 버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연휴 동안은 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